입니다만 여야가 어렵게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세월호를 빨리 끊어내고 지금 대한민국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요. 그리고 국가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너무 많죠. 그런데 네. 여기에 그동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국력을 낭비하면서 지금 이제 이게 소모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가 통 크게 그런 걸 했으면 다음 단계로는 사실은 여당으로서는 내줄 거를 다 내준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선 지금 현재 현행 시스템 제도에 보면 세월호 관련돼 가지고는 검경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국회의 국조특위가 지금 현재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또 8월 25일이면은 대한민국 헌법의 법률에 정한 국정감사가 여야가 또 같이 또 진행되게 됩니다. 국회 기능으로. 이런 기능에다가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 전에도 결국 진상조사위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조사하고 들여다봐라라고 특검에다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그 진상조사위의 추천권을 여당이 야당한테 통 크게 양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진상조사위원회는 1년 9개월 동안 약 120명의 직원들을 신규로 채용을 해서 수백억의 국고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해서 진상조사를 샅샅이 들여다보게끔 하는 그 모든 부분을 여야가 합의하고 결국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원외에 지금 알려져 있다시피 소위 옛날 과거에 광우병을 시도했던 원외의 그 소위 인사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꼭 대한민국 정국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풀려가면 그게 무슨 그렇게 배가 아픈 건지 그런 양반들 꼭 그 해방 놓는 해방꾼들이 나타나서 이 부분을 소위 말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경파 일부의 그런 기류들을 정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의원총회에서 그냥 그대로 나와서 소위 대의정치 정당 정치를 완전히 원내 양당 대표 간의 합의를 엎어버리면 이거는 제가 보고 이거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이것을 납득을 하겠습니까? 자, 강영재 우리 부대변인. 예. 일단 합의된 부분이 온갖 논란,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 반발, 새정치연합 당내 반발, 유가족분들 사생결단을 내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강경 태도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인 거고요. 다만 이제 한 두 가지 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째는 그 시민단체나 당내 새정치연합 당내 반발 이것도 저는 적절하진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새정치연합이 이때까지 유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뻔히 아는 당내 의원들, 시민단체들, 유가족 분들이신데 보세요. 새정치연합이 730 전에 의원들이 단식했고요. 도보행진했고요. 청와대 가서 대통령 제발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고요. 다른 세월호 특별법 우선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법안 협조 못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세월호 유가족에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마치 법안 발목 잡기 하는 것처럼 그런 강경 태도까지 취했는데 결국 730 재보선에서 칼 맞고 쓰러졌잖아요. 우리 야당이 심판받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동력이 어느 정도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실은 눈물을 머금고 더 이상 이제 새누리당은 730 이후에는 아예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면은 유가족들 계속 단식할 것이고 전국 정체돼 있을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어쨌든 야당이 기존의 것을 좀 버리고 양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좀 뚫고 나가보자. 이런 어떤 고육지책으로 했는데 이런 정황들을 다 아는 내부에서 강경파들이 무조건 말이 되느냐 재협상하라. 협상을 말로만 하나요? 이렇게 말로 툭툭 던지면서 박영선 원내대표 합의를 폄하하고 또 유가족분들도 또는 어제 그저께 정몽주 전 의원이신가요? 기자회견에서 야당 의원들이 박영선 대표의 멱살을 잡아서 협상을 다시 하도록 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 야당 의원들 배지를 떼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저는 좀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안 될 것 같고 새정치연합에서는 730 재보선 전까지 할 만큼 모든 것을 다 했고 730 이후로는 도저히 더 이상 새누리당을 움직이게 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파기한 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합의대로 사실은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또 유가족들이 사생 결단의 자세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실제로 유가족 중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새정치연합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함께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합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면 저는 새누리당에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 합의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면 새정치연합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같이 유가족들을 설득하는 장에 좀 나서든지
그런 액션을 보여야 되는 거지. 왜 정당끼리 자꾸 싸우는 식으로 해서 이 특별법을 자꾸 정치적인 어떤 본인들이 누가 잘잘못을 했냐를 따지는 걸로 가느냐 모르겠어요. 결국은 빨리 결국은 그러니까 합의를 새누리당이 해서 빨리 넘어가는 유가족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영선 원내대표랑 같이 새누리당이 그렇죠. 유가족한테 가서 이걸 설득해야 된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렇죠. 그리고 그러나 합의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다. 합의 이런 자체는 얘기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새누리당이 유가족들을 함께 설득하려는 액션을 취하지 않고 새정치한테 약속을 파기했으니 이게 뭐 정당 정치가 아니다. 뭐 네, 좋습니다. 도의상 그렇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김무성 대표께서 그러셨잖아요.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게 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이완구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그 후로는 박영선 대표의 전화도 좀 안 받고 쏙 네. 들어가 계시다는 수사 거 아니에요. 기소권을 그것도 말이 네, 안 되는 아니, 거예요. 그거는 잘못 알려진 얘기예요. 네. 김무성 대표께서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이제 이 사안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8월 18일까지, 이번에 소위 야당의 이 파기로 인해가지고, 8월 자, 18일까지. 이제부터는 내 1분씩 기회를 주겠습니다. 예,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네. 단원고 입학 지원법도 무산이 됩니다. 8월 21일 날에는 국회의 정상적 소위 말하는 국정감사 외통위가 지금 현재 떠나야 되는데요. 모든 국회 일정이 마비가, 이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의회 정치가 지금 현재 마비가 되는 겁니다.